오늘 소개할 두 책은 서정희 작가의 혼자 사니 좋다와 서동주 작가의 샌프란시스코 이방인입니다. 두 모녀가 책을 냈는데요. 둘 다 에세이 책입니다. 혼자 사니 좋다는 누구의 아내로서, 누구의 엄마로서 삶을 살다가 혼자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책이고요. 작지만 자유로운 집, 큰 평수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겨 살면서 이 서정희 작가의 인생은 새로 다시 시작됩니다. 서정희 작가의 딸 서동주 작가의 책은 샌프란시스코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사진과 그녀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혼자 샌프란시스코의 어린 나이에 가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건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그녀는 잘 극복하고 지금 이렇게 작가로까지 성장하였습니다. 모녀가 함께 같은 시기에 책을 냈다는 게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서동주 작가의 책에서는 엄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책에서는 같은 시기, 같은 상황, 가족 안에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매력있는 조합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이방인 도서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서 마케터이자 편집자 김민입니다. 오늘은 샌프란시스코 이방인 이 책을 소개해드리기로 했죠. 실크로드에서 출판했고요. 저자는 서동주입니다. 먼저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정희의 딸로 태어나 가십에 얽혀 살았다. 13살에 미국 동부로 유학을 떠나왔고 엄친 딸로 소문났지만 뭐든 한 번에 이룬 적이 없었다. 피아노를 전공하다 대입은 미술, 가까스로 MIT에 편입해서는 수학, 와튼스쿨에서는 마케팅을 배웠다.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게 인생이었다. 취업에서 56번 탈락했고 아버지와 절연하고 이혼의 아픔을 겪다가 빈털터리 백수가 되었다. 뒤늦게 다시 시작해 변호사의 꿈을 이룬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생 2막, 아니 3막을 살고 있다.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만큼 내공이 단단한 저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책 내용을 볼까요? 13살 이방인 소녀 큐물로님 버스. 낯선 미국 땅에 홀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나는 이곳의 언어를 하지 못했다.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며 날아다니던 나는 이곳에서 순식간에 바보가 되었다. 자신감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 죽을 것만 같았다. 가끔 마주치는 한국 유학생들과 한국말을 하면 세인님들에게 혼이 났다. 미국에서 영어로 대화하지 않으면 버릇이 없고 무례하다는 이유였다. 나는 졸지에 버릇없고 무례한 사람이 되어 방과 후 따로 불러 1시간씩 반성문을 써야 했다. I'm sorry, I'm sorry, I'm sorry. 손가락이 얼얼해질 때까지 쓰다 보면 눈가가 촉촉해졌다. 영어를 할 줄 알면서 무례하게 한국말을 쓴 게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한국말뿐이라. 한국말을 쓸 것인데 억울했다. 매일 이불 속에 숨죽여 울다 잠이 들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수업을 듣던 어느 날이었다. 날씨에 관한 단어를 배웠는데 한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다. 큐물로니버스. 큐물로니버스는 뭉실뭉실하게 수직으로 넓게 퍼진 구름으로 그 모양이 마치 산이나 높은 타워처럼 보인다고 했다. 겉으로 보기에 미켈란젤로에 나오는 아름다운 뭉게구름 같지만 사실 번개와 강한 비를 동반하는 대단한 위협적인 존재다. 나는 큐물로니버스가 꼭 나 자신 같다고 느꼈다. 겉으로는 뭉실뭉실 아무런 위협감이 없지만 속은 천둥과 번개로 무장한 어린 동양아이 말이다. 나는 내가 선택한 이방인의 삶에서 더 악착스러운 길을 택했다. 이방인의 발버둥은 20여 년이 흐른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아둥바둥했어도 남들보다 딱히 앞서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아니, 오히려 뒤처져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왜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버텼는지 지난날의 어린 내가 안타깝다. 친구들과 더 놀러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중간엔 성적만 가도 됐을 텐데
키물로님버스가 나라는 생각을 문득 한 그날 괜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어차피 구름도 비도 번개도 그저 흘러가면 그만일 텐데 말이다. 지금의 나는 이곳에서 여전히 위협적이지 못한 구름이다. 이 문구를 보고 서동주 씨가 어린 나이에 타지에 가서 얼마나 바득바득 열심히 공부했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우리는 엄친딸이라서 그래, 금수저야 금수저, 이런 식으로 그녀의 노력을 짓밟아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창시절에 돌아간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야. 너무 공부를 안 했어. 머리는 좋은데 하질 않았네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서동주 작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죽을둥살둥 버텼는지 지난날의 어린 내가 안타깝다. 그녀는 너무 열심히 한 자기 자신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가 가지 못한 것에 대해 동경하고 후회하는 존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더 충실하게 살 수 있는지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앞에 저자 소개에서 보듯이 그녀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다 떨어져서 웨즐리 대학에 갔고요. 그리고 편입에서도 계속 낙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원서를 썼는데도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변호사가 되려면 통과해야 하는 캘리포니아 시험도 떨어져서 다시 봐야 했다. 끝끝내 결국에는 그녀는 합격했다. 합격을 하자 로스쿨 선배이자 나의 멘토인 살 토레스가 늘 나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었다. 데니엘, 사람이 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릿이야. 그릿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어딜 갖다 놔도 성공하지만 그릿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국엔 실패하게 돼 있단다. 난 네가 그릿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래. 그릿은 미국 심리학자인 앤젤라리 더크워스 교수가 개념화한 용어다. 더크워스 교수는 단순히 열정만 가지고 날뛰는 것이 성취를 끌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그릿의 조건인 3가지다. 첫째, 열정을 반드시 끈기와 투지, 용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실패에 낙점하지 않고 재도전하는 회복력과 근성이 필요하다. 셋째, 한 가지 일에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세상은 정신이 쏙 빠질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나만 뒤처져 있는 기분이 들 때가 많지만 오늘도 그릿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려 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든 나는 그저 나의 길을 가보려 한다. 그러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여기에서 제가 책 읽는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그릿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그릿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책을 읽고 그 안에 내용이 조금 첨부되어 있거나 맛배기용으로 조금 나와 있다면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이 책을 읽고 불안 부분에서 알랭드 보통 씨의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합정교원모에 가서 이 불안 책을 샀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이 책을 읽다 보니 이렇게 알랭드 보통 씨의 불안을 연결해서 읽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독서 팁은요. 나 무슨 책 읽지? 너무 막연하고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첫 번째, 서점에 가세요. 서점에 가되 굳이 베스트셀러 섹션으로 가실 필요는 없고요. 에세이면 에세이 분야, 자기계발, 경제경영 쭉 아이 쇼핑하듯이 둘러보는 겁니다. 이 책 끌리네. 이 책 나 지금 들어가서 바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사고 나서 나 내일 읽어야지, 다음 주부터 읽어야지 라고 하면 계속 미뤄지기만 합니다. 거기서 고른 책은 바로 그날 읽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그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안에 내용에서 책을 인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철학자나 어떤 분의 인용글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 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알랭드 보통 씨 불안으로 넘어가듯이요. 알랭드 보통 씨의 책을 읽다 보니 이 저자 뭐지? 라는 호기심이 일른다면 그 저자의 책을 또 사서 쭉 읽어보는 거예요. 너무 밖으로 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독서법 팁을 드리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것도 안 하기. 겉옷을 들고 다니기가 귀찮아서 더워도 벗지 않고 하루 종일 입고 다닌다.
집에 돌아오니 온몸이 땀이다. 어떤 날은 요리하기가 귀찮아서 배고파도 초콜릿 하나만 먹고 만다. 사실 어차피 냉장고는 비어있다. 텅 빈 냉장고를 할 일 없이 열었다가 도로 닫는다. 헤어진 일보다 말을 안 하는 편이 더 쉬워서 연인과 몇 년을 더 사귄 적도 있다. 껍데기만 남은 마음은 밤마다 옅은 바람에도 낙엽처럼 바스락거린다. 하다못해 여느 추억들은 있는 것보다 기억하는 일이 쉬워서 이제는 그것들을 지우려 못살게 굴지 않고 내버려둔다. 밖에선 자신감 넘치는 척, 행복한 척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나는 아빠와 대화하지 않고 엄마는 아빠와 동생과 대화하지 않고 동생은 아빠와 엄마와 대화하지 않는 막장 가족의 장녀였던 나. 이제는 연락하는 사촌도 친인척도 없어진 외톨이. 그리고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붙여보아도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벌어진 것만 같은 나의 이혼. 지우려 할수록 기억의 부피는 커진다는 것을 누군가 진작 알려주었다면 나는 조금 덜 힘들었을까?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쉬워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좋든 싫든 메모리처럼 기억이 남습니다. 인간이 그나마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험 공부를 했는데 다 잊어버려서 속상하긴 하지만요. 정말 내가 힘들었던 그런 기억, 고통스러웠던 기억, 이것들이 서서히 지나면서 희미해지기도 하고 어떤 시점에서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서동주 씨가 자기의 힘듦과 가정사를 쭉 적었는데요. 숨기고 싶은 일들이었을 텐데 이것을 너무 담담하게 적어내려 하기 때문에 그녀는 단단해졌을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 실수로 인해서 힘든 상황과 고통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굳이 그것을 해명하려고 하지도 굳이 그것을 아둥바둥 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해 편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나간 슬픔에 나의 새로운 눈물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좀 무거우면 어때요? 내 인생인데. 나의 인생책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말해주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혼자가 되고 나서는 내 인생의 무게가 나조차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부모님 덕에 미국 유학에 와서 영어 좀 잘하는 학생이었던 시절 내 인생의 무게는 10점을 기준으로 1이었다면 다시 혼자가 되고 나서 내 인생의 무게는 9 이상이 된 기분이었다. 아무한테나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내 인생의 경험들과 내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 게다가 조절되지 않는 감정들까지 합해지면 그것들은 어느새 커다란 바위가 되어 내 어깨를 짓누른다. 그의 생각에 빠지면 가끔은 숨쉬기조차 힘들다. 안타깝게도 그 무게감은 상대적인 것이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속의 주인공 테레자 같은 나는 그 어떤 누구를 만나든 상대방을 가볍게 취급하는 토마시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어느새 무거움을 버겁게 여긴 토마시들은 결국 나를 서둘러 떠나게 된다. 어딘가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다가오는 것이다. 한번 무거워진 인생의 무게는 다시는 가벼워질 방법이 없는 것일까?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그만큼이라도 가벼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일까? 소설 속 한 문장이 떠오른다.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 삶이 지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삶이 보다 생생하고 진실해진다. 반면 짐이 완전히 없다면 인간 존재는 공기보다 가벼워지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 지상의 존재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겨우 반쯤만 현실적이고 그 움직임은 자유롭다 못해 무음해진다고 한다. 공기보다 가벼운 존재로 무의미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질지언정 생생하고 진실한 삶을 살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저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물 흐르는 대로 한번 살아볼까? 아니면 내가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가 볼까? 무거운 짐을 질지언정이요.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나을까요? 아무것도 안 해보고 나 그때 해볼 걸 하고 후회하는 게 나을까요? 전 전자였거든요. 가벼운 공기처럼 아무것도 짐도 없이 편하게 살아간다.
그것 또한 그렇게 선택을 하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 저는 그래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살아볼래. 이것도 해볼래. 저것도 해볼래. 하지만 어떤 것이 옳다고, 어떤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의 외모와 모든 사람의 성격이 다르듯이 인생을 선택하는 자세도 또한 다 다르기 때문이죠. 샌프란시스코의 이방인,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 이 책을 쭉 읽다 보니 살짝 감정이입도 되고요. 너무나 이 저자가 솔직하게 써줬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추억이라 보기에는 기억들, 그것들을 끄집어냈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한편 나도 그랬었지, 그랬구나, 하지만 다 지나가는구나 라며 내 기억들을 다시 어루만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솔직했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적인 에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방인, 이 책을 추천합니다.